지난 7월 달 같은 장이 흔한 장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7월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아예 없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종용해 드리는데, 여기에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재규 차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는 오랜만에 뵙죠, 우리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시장 상황하고 전략부터 좀 볼 텐데요. 정말 7월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네.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소위 선수들도 다 꽤 큰 상흔을 받고 고통스러워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좀 그런 거에 탈피해서 적어도 안정적으로 이제 적어도 박스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7월 달 같은 장이 흔한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적어도 7월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우리가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진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용 잔고도 굉장히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희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이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과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있고, 네.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 하단으로 내려간다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하반기에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쉽진 않아요. 네. 올라오는데 이번엔 이제 코스닥의 강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해야 되는 게, 코스닥은 사실은 우리 코스피가 7월에 정말 듣도 못한 급락이지만 코스닥은 말도 못할 정도로, 그죠? 네. 완전히 처참히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게 그러면 이제 흐름이 바뀐 거냐? 소위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게 대세 상승을 끌면서 9천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그런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얼마나 다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중소형주 자식 조금 가고 대형주 중심으로 갈 것이냐? 그죠? 오늘 약간 또 그런 느낌이 나타나서, 그죠? 오늘이 이제 8월 12일인데 네, 네. 어제 오늘 코스닥이 좀 코스피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일랑 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안 좋았고요, 코스닥이. 근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7월 29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이 나왔거든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저점이 나왔고,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 상승분을 반영을 하면 좀 더 올라왔을 네. 텐데 어쨌든 10몇 % 네. 정도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 올라왔다라는 단기 거죠. 반등이 셌다 이거죠. 예, 종목별로 따져보면 더 네. 심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단발적인 1차 반등은 살짝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연속성을 가져가기 맞아요. 위해서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 상반기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삼성전기와 SK스퀘어까지 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갔다면, 네.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면서 시장이 종목별 장세나 코스닥 장세로 간다라는 것은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땐 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도 그동안 많이 네. 못 움직였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자금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요즘에 S7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기업들 외에 나머지 기업들이 하반기 때는 상승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의견이시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네. 이제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분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가르기에는,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기업은 사실 실적으로 보면 제일 싼 게 뭐야? 돈 잘 버는 게 삼전닉스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PER이 4배 5배인데 사실 실적으로 밀기 어렵다. 수급으로 밀어. 근데 개인들의 자금도 정같지 않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정책으로 밀어야 되는데 그죠? 코스닥 네. 그죠? 이거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위 S7과 어떻게 보면 반도체 비반도체 이렇게 예,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죠? 투탑 내지는 S7 이외의 종목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어쨌든 실전 투자가 아니고 제가 네. 어쨌든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네. 현대차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시가총액이 나름대로 큰 기업들도 잘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상반기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워낙. 압도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수익이 좋았다면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만 가지고 있어서는 수익률 게임에선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사실 뭐 전력기기라든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낙폭이 과했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선순환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아예 없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해드리거든요. 그렇죠. 매수를 좀 종용해 드리는데 여기에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상반기와는 좀 다른 결과로 귀결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반도체가 갈 때는 뭐 삼전익스의 100%가 아니라 120%, 150% 갔죠. 레버리지를 예. 써갖고. 예,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버리면 안 된다. 그죠? 네. 반도체 버리면 안 되는데 꽉꽉 채우기도 그렇다. 그죠? 네, 일정 네. 부분만 가지고 나머지로 또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네, 그런 장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음.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여의도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적으면 네. 시장 수익률을 절대 못 못 따라갔거든요.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걸 매도하고 이쪽으로 계속 넘어갔는데 하반기에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은 항상 오만하면 안 돼요. 뭐 기관 투자가들 됐고요. 삼전익스 사는데 뭔 소리야. 외국인들이 계속 그때 뭐 십며칠 연속 매도하는 됐고요. 됐거든. 예? 개인들이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빠진 건데 항상 역사는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만하면 뒤통수를 때립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얘기는 또 따로 할 거니까 반도체 제외하고 그렇게 볼만한 그런 섹터는 어디를 좀 꼽으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들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죠. HD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0% 내외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낮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엔 영업이익 또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2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7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30-40%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 섹터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실적 좋아요. 근데 못 가요 주가 그죠?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고 네. 화장품 보세요. 화장품도 사실은 상반기에도 실적들 뭐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됐고 그죠? 화장품도 지금 화장품 주목받으면서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조선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 조선주도 예. 그죠? 기본적으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또 다음 섹터는 다른 섹터는 네, 뭐 저는 일단 큰 섹터에선 조선을 말씀 계속 드리고 작은 섹터로 보자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네. 됐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밸류에 수렴하는 흐름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상방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전 부담이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자면 전 상단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업종으로 보자면 전 조선 쪽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약간의 테마성이라든지 변동성을 고려해 본다면
로봇 쪽과 제약바이오 쪽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약간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렇죠. 종목별로 접근을 하셨을 때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나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ETF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밸류가 아니라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고 실적이 너무나도 탄탄한 업종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완전히 실적에 100% 수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수급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무시할 수는 보여지거든요. 없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 하반기 때 변동성을 기반으로 네. 본다면 제약바이오와 로봇 쪽도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도 지금 이제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드신 거예요? 화장품은 실적 베이스로 네.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것은 조선, 네. 그 다음에 화장품, 오케이. 그리고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봇과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